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그래도 시장에서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조금 더 집중되는 시점인데요. 그간 4월 달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10조 원가량의 매도세를 보여왔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금 순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가고 있다는 해석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실적주들의 그러한 성향들과 그러한 성과들이 눈에 띄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장의 다양한 방향성들 살펴보면서요. 투자 전략들 새롭게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자, 어제 저희가 또 방송을 통해서 실적이 지금 하나둘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오늘 시장에까지도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눠보면서 다시 한번 조선주에 관해서 집중해볼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오늘만 하더라도 신고가를 또 경신해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실적으로 이번에도 역시나 증명을 해냈습니다. HD 현대미포도 그렇고 HD 현대 계열사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핵심 키워드와 포인트는 그거였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숫자로 증명도 했지만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 나온 부분들을 보면 현대중공업 측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007년, 2008년 우리나라 조선업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LC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실적 컨퍼런스 콜 중에서 선표를 앞당길 정도까지 생선 공장 자체가 생산 공정이 원활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뜻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선적을 하는 데까지 있어서 예상했던 기간보다도 더 빨리 인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공정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생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마진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마진을 남길 수가 있는 부분까지 도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또 추가적으로 조선 관련돼서는 수주가 워낙 꽉 차 있어서 도크가 꽉 차 있으면 새로운 신규 수주를 받기 어려운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항상 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일정 자체가 빨라지다 보니까 당연히 추가적인 수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발생을 한 거고요. 이 부분에 시장은 더욱더 좀 환하게 화답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 오늘도 나와주고 있고 또 트럼프 가족, 트럼프 주니어가 첫째가 또 우리나라 조선소를 방문한다라는 일정까지 있으면서 시장에서는 조선 관련돼서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충만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조선 쪽은 애초부터 관세 리스크에서는 또 어느 정도 배제되고 우리가 협력의 카드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몇 달 전부터 나오면서 계속되는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줘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적이 또 증명을 해준 것처럼 더 날개를 현재 달고 있는 모습이에요. HD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 8위가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력이 다시금 보여지는 시점인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실적에 따라서 엇갈린 기업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같은 조선주여도 시장의 예상치를 좀 밑돈 그러한 기업은 또 하락이 나와주기도 하는데 조선주 전반이 좋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는 실적을 기준으로 조금 갈라야 될까요? 오늘 삼성중공업이 약간 비교적 좀 약세가 나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조선 관련된 종목들 시세 좋았는데 실적이 살짝
살짝 미스가 났습니다. 살짝 미스가 났는데 사실 이것도 보면 일회성 비용인 특별 경력금 290억 원을 제외를 하면 예상 수준의 실적이었다라는 이야기와 또 오늘 삼성중공업을 보란 듯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여전히 유효하고 다음 실적부터는 기대할 수 있다. FLNG 관련돼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 앞으로 미국 관련돼서 우리가 LNG 운반선 관련돼서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혹시라도 안 좋은 시선을 받을까 봐 계속해서 좋은 그런 오늘 리포트들이 쏟아지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미스가 살짝 나오기도 하긴 했지만 결국 시장에서는 조선업 전반적으로 성장에 대해서 키워드와 초점을 좀 맞추는 것 같고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어제는 살짝 보유하신 분들은 좀 실망스럽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 여전히 조선 관련돼서는 시장에서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삼성중공업이 실적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좀 약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그 실적을 자세히 뜯어보면 또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조선주의 사이클에는 여전히 또 유효하게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MRO 시장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미국 측에서 방문을 했죠. 이 부분 때문에 또 시장에서의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의 섹터가 사실 결국 조선주이기는 한데 계속 쭉 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고공행진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9% 시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너무 강해서 쭉 가더라도 사실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HD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여기서 한번 기회를 찾아본다라고 했을 땐 필리조선소에 대한 지분을 60% 보유를 하고 있는 하나시스템이 그나마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추가 여력분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이제 하나시스템은 방산 관련된 사업 부분의 매출도 반영이 되는 기업이고 여기에 필리조선소 관련돼서 앞으로 조선 관련된 MRO 시장에 대한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지금 4%의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으면서 지금 전 고점까지는 약간의 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시세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MRO 시장 관련돼서는 지금 HJ중공업도 오늘 2% 정도 시세가 나오는데 물론 후발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금 MRO 시장에서 손색이 없다. MRO 시장 우리도 갈 것이다. 라는 의견을 피력을 하긴 했지만 최근에 다른 종목들과는 좀 동조되지는 못하는 흐름 나와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약간의 키 맞추기는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기회에서는 사실 메인 종목이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이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두 종목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가 좀 키 맞추기 그리고 너무 좀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시장 참여자들은 보통 덜 오를 종목들을 좀 찾기 마련이라서 이쪽 관련돼서 다음 주 정도에는 수급이 또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한번 열려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MRO 사업 관련한 기업들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대응점들을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복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뉴스도 바로 열어볼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2차 전지 쪽 좀 짚어볼게요. 일단 좋은 소식이죠. 포스코홀딩스가 실적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이제 극복됐나? 이런 희망을 잠깐은 가져보고 있는데 뭐 일단 오늘 주가 자체는 엄청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추세는 당연히 아니고요. 또 이러다가도 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있는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여전히 좀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또는 매수가가 낮으셨던 분들은 괜찮을 수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도 예상 외의 실적을 보이긴 했어요. 시장의 기대보다는 나쁘지는 않았고 뭐 양극재에 대한 판매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했지만 지금 해외 시장 쪽에서도 여전히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이번 삼성 SDI도 적자 전환하는 소식이 방금 또 실적이 나와주기도 했고요. 지금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스탠리 모두 다 2차 전지는 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최근에 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막 나쁘다라는 부분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이른 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닥권이라는 메리트는 있기는 하지만 지금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하실 수 있지만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여전히 저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수적이다. 사실 그런 의견이 시장에 좀 절대 다수이긴 하더라고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뷰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사실 오늘 그 포스코홀딩스의 실적 반등이 의미하는 바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2차 전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긍정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철강 쪽은 여전히 부진해요. 건설 업황도 여전히 부진하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 양극재에 대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있다라는 것들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시세가 나오면서 21선에 대한 약간의 돌파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과연 이게 정말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나? 물론 시장에서는 워낙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만 올라와도 이제는 업황이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될 수는 있지만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기에는 여전히 돌파해야 될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7만 원대 가격대를 돌파를 해줘야지 그때 제가 이제는 포스코홀딩스가 추세를 완벽하게 좀 전환이 되려고 상방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네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 시그널 자체가 완벽하게는 보이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실적이 예상외로는 나오긴 했지만 이게 엄청나게 완전 전환되는 시그널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직접적인 2차 전지 관련주도 좀 짚어봤는데 대표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배터리라고 해서 또 새로운 테마가 생겨난 게 지금 확인이 돼서요. 잠깐 여쭤볼까 합니다. 뭐 자일글과 애경 케미칼 이런 기업들, 대보마그네틱 이런 기업들이 상한가 20% 넘게 지금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2차 전지랑은 또 다르게 봐야 될까요? 2차 전지랑은 좀 별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나트륨 배터리 뭐 이렇게 해서 지금 CATL 쪽에서 모멘텀이 좀 엮여 있는 쪽인데 이제 CATL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나트륨 배터리를 양산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나트륨 배터리는 우리가 소금 구하기 쉽잖아요. 일단 가격에 대한 경쟁력도 있지만 구하기도 쉽다는 이점이 있고 무게감은 좀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뭐 주행 거리라던가 그리고 화재 위험이 낮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CATL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LFP 배터리의 점유율 절반은 나트륨, 소금 배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를 CATL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거를 하반기부터 양산을 할 것이다 라는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훈풍이 우리나라 관련주들 애경케미칼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뭐 자이글 이런 종목들이 좀 엮이고 있는 건데 저는 좀 나트륨 배터리 사실 이 CATL에서 이야기는 했지만 이 이야기만 두고 보면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진짜 양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말로 했던 부분이냐? 아니면 중국 쪽은 또 워낙 이런 사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과장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정말 양산을 해서 나오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테마성으로 저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게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끌고 올라가기에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중국 쪽에 새로운 기술력을 발견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셀 업체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중국 쪽에서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됐었고 그게 우리 국내 증시에서 테마로 형성이 돼서 저도 이 부분을 아직 공부가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혹시 이제 너무 시장에서 탄력이 좋으니까 대표님께 여쭤봤었는데 단기적인 테마로 역시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에 좀 집중을 해봤을 때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2차 전지 대표주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변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이제 어떤 우리가 지금 조기 대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공약 안에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뭐 전기차 보조금을 더 확대시킨다거나 이런 정도의 모멘텀 시나리오는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정책 쪽에 이제 우리가 보통 신재생 하면 예전에는 2차 전지가 대장이었습니다. 2차 전지, 뭐 신재생 태양광, 풍력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었는데 요즘은 2차 전지는 좀 번외, 논외로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보조금에 대한 혜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정책 관련돼서 이 2차 전지 관련된 무거운 종목들을 끌어당기기에는 저는 좀 상방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하나솔루션이라던가 지금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이 정부 정책 플러스 어떤 게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게 뭐 관세 관련돼서 태양광 관련주들은 중국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이 미국 쪽에서 있다.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도 태양광 업황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는데 2차 전지 풍력은 사실 이번에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 나오면서 풍력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만의 일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관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었고 우리나라 풍력주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쪽은 결국 수출인데 여기서 길이 막힌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성장인 측면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업황에 대한 반등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테슬라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면 상당히 좀 쇼크 수준으로 나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부 정책에 관련된 일회성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어떻게 수급적인 요인으로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직접적인 실적 개선 그리고 상승으로 쭉 끌고 올라가기에는 좀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사실 에너지 공약 나와도 2차 전지주들이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장에 그만큼 이제 주인공의 자리를 많이 내어준 것 같습니다. 에너지 공약에 관한 시나리오를 기대는 해볼 수 있을지언정 역시나 제한적인 수급들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요, K배터리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유지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희망을 걸어본다면, 근데 자꾸 이제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게요. 너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물려가시기 때문에 그 일말의 희망이라도 좀 잡아본다면요, 대표님. 저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 언제 좀 개발이 되나 이 부분과 그리고 뭐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돼서도 지금 ESS 쪽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LFP ESS 쪽에 주도권을 많이 갖고 있던 건 사실 중국 쪽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높은 관세를 이쪽에 적용을 했을 때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ESS 쪽 LFP 배터리 쪽으로 지금 공략을 굉장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빈 공간을 잘 틈새 시장을 들어갔을 때 ESS 시장은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서 여기서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또 크게 봤을 때는 테슬라의 밸류체인 기업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 LNF 이런 기업들은 지금 테슬라가 5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다시 또 나는 복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실적이 실망스럽기는 했지만 앞으로 돌아와서 어떤 퍼포먼스와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테슬라의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조금 시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배터리 안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LFP 배터리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배터리 안에서 어떤 혁신적인 기술들을 좀 창출해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건 좀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기는 한데 이제 저는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격에 대한 부분들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전기차 하면 지금 요즘에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는 해서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확실하게 잡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땐 지금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 쪽으로는 약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새로운 돌파구를 좀 마련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2차 전지 안 돼가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으로 시간은 좀 소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차 전지 관련주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자, 이번에는 또 오랜만에 자동차주들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상호간세 협상이 어제 밤 9시에 시작이 돼서 1시간 정도 만에 종료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깜짝 등장도 기대했었는데 오지도 않았고 유의미한 결과다
라는 거에는 약간의 물음표는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자동차 업체들이 반등을 했느냐라고 보기에는 또 다소 무리가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산업, 특히 현대차는 워낙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뭔가 관세 관련돼서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쪽으로의 이런 관세 쪽에서 우리가 관세 면제 쪽을 반도체와 자동차 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금 반도체도 그렇지만 자동차 관련돼서 트럼프가 또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 여전히 자동차 관련돼서 관세 이야기가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잡기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인데 이 가운데 현대차는 고군분투하고 있죠. 우리가 미국 쪽에서 지금 앞으로 이 미국 시설을 메타플랜트를 활용해서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해낼 거고 부품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어떻게든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찾을 거고 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지금 재고가 한 3.1개월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재고를 활용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높여지지 않게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 3개월이라는 이 재고를 해결해야 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 어떤 자동차 관련돼서 좋은 좀 해결 실마리를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관세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가 딱 명확하게 이제는 해소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는 좀 두 발 뻗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이번에 현대차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관련된 노이즈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그 리포트를 하나 보니까 만약에 이제 관세가 계속 부과될 경우에 가격 인상을 하지 않으면 영업이익률이 5조가량 급감을 하고요. 가격 인상을 해도 3조가량 급감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현대차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될 때는 보수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품 쪽에 관해서는 그 유예를 조금 하겠다라는 백악관 측의 발표가 어제 있었던 것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너무 헷갈립니다. 매일 맞아요. 바뀌고 이 기사가 또 오보다 가짜 맞아요. 뉴스다 이렇게 또 본인이 말을 하니까 뭐 이거는 확실히 된 걸까요? 이게 아마 부품 쪽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에서 부품을 좀 조달받는 부분도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좀 자국의 어쨌든 자동차 기업을 좀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도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딱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자동차 관련돼서 저는 이대로 쭉 가기보다는 약간의 실마리는 좀 좋은 쪽으로는 풀릴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가 앞서서 나가서 움직이기에는 지금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현대차 그룹 안에서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좀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속보가 나온 걸 보니까 지금 영업이익에 대해서 살짝 좀 또 미스가 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를 좀 밑도는 영업이익이 나와줬는데 결국엔 지금 관세 부과 전에도 이런 모습이 나와주다 보면 시장에서는 더욱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이야기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좀 강한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먹구름이 조금 드리고 있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는 호실적에도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영업이익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부품주 쪽은 어떻게 보세요? 현대모비스 같은 그런 기업들은 오늘 빠지네요. 그러니까 부품주 쪽도 여전히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랑 같은 뷰로 봐야 될까요? 네, 근데 그나마 좀 버텨주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저는 현대기아차보다는 살짝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완성차 업체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뭐 앞으로 3.1개월분의 재고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엔 크게 봤을 때 이 부분의 영업 마진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보면 부품주들도 아무리 생산시설을 미국 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수요에 대한 위축은 이제 타격이 불가피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은 계속 주가 흐름들이 눈치 보기를 좀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SL이라는 종목은 지금 매수 관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대 기아차 그리고 부품에서 관세 관련돼서 좀 명확한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실적도 괜찮은 기업이고 또 미국 쪽에 생산시설 보유하고 있고 GM 또한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앞으로 현대와 GM의 또 협력에 대한 앞으로 뭐 좀 더 레벨업된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그래도 탑픽은 좀 SL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우리가 부품주 쪽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업들 짚어주셨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표님 저도 오늘 이제 관세 협상 이후에 현대차가 급등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나리오를 혼자 머릿속에 그려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아니네요. 이게 사실 관세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그게 그닥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네, 이게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중국과의 이야기, 물론 중국에서는 부인을 하긴 했지만 뭔가 관세 관련돼서 미국 시장도 지금 3거래일 연속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 뭔가 옛날에 그 타이트한 느낌보다는 좀 완화되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반도체와 자동차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만큼 또 자동차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살짝 했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외국인들은 열심히 팔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 관련돼서 생각보다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이 자동차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또 반도체랑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AI 시장의 확대 국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칩에 대해서 이제 수출을 하는 부분인데 이 완성차 기업들은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안 사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 쪽의 데이터들을 보면 물론 뭐 인플레이션 지표라던가 아니면은 진짜 우리가 뭐 고용에 대한 지표 이런 것들은 여전히 견고하긴 하지만 이 심리 지표들은 상당히 좀 꺾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꺾인 게 관세가 바로 해결이 되면 지금까지 잘 버텨주고 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 뭐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괜찮겠지만 이 소비 심리가 꺾인 상태에서 관세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몇 개월 동안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찐 지표들까지도 꺾여버리면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가 확실시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완성차 기업들에게는 좀 타격이 불가피하다. AI 시장의 확장 국면하고는 좀 다른 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자동차 쪽은 확실히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에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국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시장 한 주 평만 들어보고요. 이 시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다행히도 근데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을 해줬습니다. 네, 회복은 해줬는데 반도체가 또 의외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를 강하게 또 뿜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500선을 돌파를 하면서 뭐 기술적으로도 중기 이평선 60일선에 안착을 하는 직전 오늘 60일선을 딱 돌파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웬일로 외국인이 매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판 거에 비해서는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수급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은 수급 그리고 2,500선 돌파가 가장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런 날 가장 먼저 반응한 섹터가 어디일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 뭐 고가권에 있는 조선이기도 하겠지만 저가권에 있는 반도체가 가장 좀 강하게 반응을 해줬다는 부분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긍정적인 한미 관세 협상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양시장 강세 출발했고요. 지금 현재도 1% 안팎의 강세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주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도 폭탄을 던졌었던 외국인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전환을 한 모습이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후장 들어서도 계속해서 매수 물량을 늘리면서 우리 시장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2,550선 위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30선 위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상승장인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의 특징주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한 쪽은 카카오와 SKT입니다. 일단 SKT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지분 전량을 블록딜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그 규모는 4,133억 원 규모이고요. 주식 수는 1,082만 주라고 합니다. 카카오와 SKT는 지난 2019년 10월에 3천억 원 규모로 지분을 교환하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바가 있었는데 그 지분을 다 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SKT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SK 브로드밴드를 완전히 자회사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AI 등 미래 성장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알려보시면 SKT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에 SK 브로드밴드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계약 회사는 태광그룹과 미래에셋그룹이고요. 그리고 이 두 회사의 지분을 합치면 24.8%입니다. 태광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SK 브로드밴드의 지분은 16.75%, 미래에셋은 8.01%라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T는 5월까지 주당 11,511원으로 평가를 해서 총 1조 1,500억 원의 매수를 하게 됩니다. 매수가 끝이 나면 SK 브로드밴드는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점 체크해드리면서 SKT는 카카오와 클라우드 협력 및 공동 펀드 운영 등 이런 여러 가지 협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블록딜 소식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지금 현재 620억 원 넘게 매도 폭탄을 던지면서 오늘 장중한 때 4% 안팎의 약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입니다. 오늘 하나솔루션이 15% 이상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만 원에서 3만 8천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 했고,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바꿨습니다. 일단 숫자가 좋았어요. 1분기 매출은 3조 9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가량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영업 손실 2,166억 원이었거든요. 흑자 전환을 정말 제대로 성공을 한 것이고, 시장 예상치가 마이너스 607억 원이었는데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는 좋은 성적표를 방표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호실적이 나왔었던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있습니다. 매출은 1.6조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을 한 것이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124.8% 폭증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미국 태양광 시장 비수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주택용 에너지 사업이 이 수익성 개선을 잘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앞으로도 주택용 태양광 중심으로 가파르게 실적의 개선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전망치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측에서도 2분기부터 모듈 판가 상승 및 판매량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신재생 영업이익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쪽은 LG전자입니다. 대신증권에서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이 양호한 편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유지를 했죠. 일단 실적 살펴보자면 1분기 매출은 22조 7,5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조 2,6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 감소를 했지만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830% 폭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있습니다. 부문별로 따로 떼어놓고 보자면 가전 쪽에 있어서는 성장이 지속됐고요. 전장 부품 쪽에 있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가량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설 사업인 공조기 부분에 있어서는 성조기와 믹스 효과까지 두드러지면서 이익이 성장세를 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습니다. 동시에 저평가가 심화됐다라고 증권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ER이 5.9배, PBR은 0.56배에 달하기 때문에 역사적 저점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관세로 인한 변동성이 생각이 되지만 예상이 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중 확대를 권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는 어제 컨콜에서 또 미국 관세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전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도 있다라는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날 한국전력과 한화건설 부분과 MOU를 맺었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오늘 LG전자는 3% 가깝게 상승세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고요. 조선과 조선기자재이죠. 한미 관세 협의가 긍정적으로 끝이 났고요. 그 안에서 또 미국 조선업 재건 관련해서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존 펠란 해군선 장관이 오는 30일에 방한을 할 예정인데 방한을 해서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조선소를 들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9% 그리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7%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고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5%대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호실적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 재료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탑3 두 번째는요. 반도체 전선 전력 설비입니다. 아마존과 엔비디아 측에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둔화되지 않고 있다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바로 랩리서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야기입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에 있어서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적표를 발표를 했고 2분기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대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고 리노공업과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10% 가깝게 날아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이고요. 중국 배터리 제조사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공개를 했죠. 이 배터리는요. 일회 충전만으로도 무려 1,500km를 주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SK온과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나트륨 배터리 개발 완료 시점을 2030년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중국보다도 좀 5년가량 뒤처진 게 아니냐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직행 후 풀리지 않은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회사를 통해서 이 나트륨 배터리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부각받았기 때문입니다.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터치, 피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자, 금요일 시장 마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오늘 시장에 일어났던 다양한 이슈들을 체크해 드렸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시장 정리해보는 관점에서 다음 주에 있을 시나리오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넥스트 마켓 어떤 주제들로 이야기할 건지 저희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일정들을 우리가 소화했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세 협상이다라고 하는 빅 이벤트를 소화했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있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유예의 스탠스가 가져간 것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오늘 넥스트마켓에서 어제 언급해드렸었던 미국 아마케에 참가하는 기업들 리스트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추가 일정 모멘텀 체크해보면서요. 다음 주 시장 대응점들과 또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은요. 여러분들이 물가와 그리고 성장 그리고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표 발표가 많이 납니다. 3월 달에 PCE 지표가 발표가 나는데 이 부분은 연준 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이고요.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시장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동결을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은 추가 변수 체크해 보셔야겠죠. 미국의 1분기 GDP 경제 성장률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 주가의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는 게 바로 실적 발표죠. 다음 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글 실적 발표가 나왔잖아요. 나오고 또 예상치 상회하면서 시간에 4% 상승 나타내고 있는데 다음 주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아마존, 일라이렐리의 실적 발표까지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고요. 캐펙스 투자에 관해서 또 준비를 하면서 시장 대응점들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확정 실적 나오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G화학,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최근에 주목받았던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우리가 바쁘게 시장 시나리오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넥스트마켓에서 하나하나 또 체크를 하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 다음 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넥스트마켓 주제는요. ASCR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개최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주요한 이슈점들을 찾아보면서 오늘 관련주들을 쫙 정리해놨기 때문에요. 시장에 한번 대입해보시는 전략들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전에도 설명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 ASCR 같은 경우에는 30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관전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바이오팡의 반등 가능성과 이때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바이오 업체들의 존재감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들 그리고 국내 관련주의 수혜 가능성 언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케가 끝나면 기술 이전이라든지 공동 기술 개발과 같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텐데요. 그때 우리가 그 일정들과 시장의 모멘텀을 알 수 있다면 좋은 대응점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기업들이 참가하는지 살펴봐야겠죠. 시장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유의미한 기업 12가지의 기업을 꼽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유한양행과 ABL바이오가 임상에 관해서 결과 발표를 합니다. 임상 결과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또 한번 나올 수가 있고요.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중항체 치료제에 관해서 유한양행과 협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한미약품은요, 무려 11건의 파이프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최다 발표이죠. 플랫폼 기술력을 계속 확장시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어 있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3개의 항암 결과에 관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현재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쪽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미국 기업과 공동 개발 중인 그런 기술력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모멘텀들을 좀 기다리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쪽도 마찬가지고 리가켄바이오도 신약 발표가 있습니다. 임상에 관한 결과가 발표가 될 거라서 사실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ADC에 관한 기술 이전에 관해서 신약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미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는데 이 항암에 관한 신약 발표가 좋게 나오게 된다면은 그 기술 이전료에 관해서 더 많은 금액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나오고 있고요. ST큐브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벌써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래 따라서 시장의 추가적인 모멘텀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8가지 기업 체크해봤는데요. 마지막 4가지 기업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들이 좀 나와주기도 했었죠.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임상에 관한 결과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표적 항암제, 폐암 항암제를 지금 임상한 결과를 발표를 할 텐데요. 지난 임상 결과가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뛰어날 가능성들 거론이 되고 있고요.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참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빠른 기술 이전을 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플랫폼 조기 기술 이전을 시도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 상승도 이뤄졌고요. 아이디언스와 루닛과 같은 AI 관련한 그런 신약 관련주들도 참석을 해서요. 유의미한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서 과연 참가하는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죠. 저와 함께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실 텐데요. 어떤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가의 흐름은 예상했던 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앞타머 사이언스는 그간의 상승률이 좀 돋보이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러한 암호화폐를 앞두고 나서는 어느 정도의 조정 국면과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에 조기 기술 이전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때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아니면 세론 현상이 나와줄 수 있을지를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ST큐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윗꼬리가 좀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암호화폐가 실행이 되면서 시장에서 세론이 나오게 될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기술 이전이라든지 계약에 관한 공시가 있으면 추가 상승도 예상할 수 있다라는 바이오 업계 의견도 있습니다. 증시와 대입해 보시면서요. 일정을 잘 소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기업들을 제가 쏟아냈는데요. 한 큐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총 12개의 기업 정도가 유의미한 결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추가 기업들이 있기는 하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상장이 되어 있고 시장에 어느 정도의 주가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꼽아본 거기 때문에 ASCR에 관한 국내 참여 기업들 리스트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캡처를 하셔서요.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그 대입점들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중요한 암호화폐를 앞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되셨을 시간이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다양하게 시장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하라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